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회생 절차, 그러니까 개인 회생 절차를 제외한 법인 회생, 간이 회생, 일반 회생, 이 절차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파산으로 넘어가는 경우, 그 경우를 이제 결련 파산이라고 합니다. 결련 파산. 그리고 이제 이게 회생 절차라고 치면, 자, 개시 결정이 있죠. 개시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변제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이제 종결,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련 파산은 이 개시 결정을 못 받은 경우,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나 기각이나, 그리고 여기 1번 단계에서 인가 전에 그 기업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돼서, 예를 들어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이렇게 낮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회생을 절차를 진행할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파산시켜서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그 회수율보다 10년 분할 변제해가지고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그 채권 회수율이 낮다면, 지금 당장 파산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는 채권 회수율상 이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 담보권, 회생 채권에 따라서 그 동의율이 있거든요. 담보권자 그룹에서는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회생 채권자 조합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간이회생에서는 2분의 1 초과 및 채권자 숫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특례가 있는데, 그런 조건을 변제 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거는 실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가는 받았는데 종결을 받아야 졸업을 하거든요. 이게 졸업이거든요. 졸업을 해야 드디어 법정 관리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이 결련 파산은 어느 단계에서 회생 절차가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임의적이냐 아니면 필요적이냐, 반드시 필요적이란 말은 반드시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해야지 되는 경우가 그 필요적인 파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인가 이후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실패했다는 건 이제 변제 계획에 대해서 채권자들 동의까지 받았는데 수행 가능성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사정 변경에 의해서. 그러면 이때는 필요적 파산입니다. 반드시 파산으로 넘어갑니다. 인가 이후에는. 인가 이후에 실패했다면. 근데 인가 전에 여기서는 이제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이란 말은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법원이 그 인가 이후에 회생 절차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필요적 파산이지만, 인가 이전에 여러 단계에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무상.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채무자가, 회사나 채무자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고, 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이것도 회생인데 회생이 앞서거든요.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 중인 파산 절차가 중단되거나, 그 다음에 아예 파산 절차가 없이 회생이 들어왔다면 그냥 곧바로 필요적 파산으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파산 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 인가전에 폐지가 되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파산 신청은 임의적인 것이죠. 임의적인 것이고 파산 선고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아직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신청해서 결련 파산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가 파산 선고를 받지 않았는데 인가 이후에 그 회생 절차가 실패로 돌아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필요적으로 파산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무상 이제 이 폐지 결정이라고 하는데 회생 절차가 실패했을 때는 폐지, 회생 절차가 성공했을 때는 종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제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했다면 이제 파산 선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산 관제인 등을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데 통상 실무상으로는 법마다 틀리지만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2주 안에 이 파산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파산 신청을 먼저 했다가 우리 회사가 또는 내가 회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에 회생 신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파산 선고를 받아놨잖아요. 그럼 이 절차가 회생 절차 이 개시 결정으로 여기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는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인가 전에 회생 절차에 실패하게 되면 이거는 이때 파산 선고 받아 놓았던 중단된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근데 인가 후에는 그 인가 결정의 효력으로 파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인가 이후 이 필요적 파산에 의해서 법원이 새롭게 파산 선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보통 채무자인 본인이나 아니면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이 됩니다. 절차를 끌고 가는 관리인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회생 절차 인가 전 신청에 의한 파산이거나 아니면 인가 이후에 법원의 직권 파산이 된다면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관리인의 지위는 소멸하고 파산 관제인에게 법인에 관한 자산과 부채에 관한 관리 처분 권한이 이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련 파산은 특별하게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추가로 예납금을 조금 더 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를 시도했다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이 결련 파산을 이용하면 추가적인 예납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 없이 회사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되면 부채 규모에 따라서 예납금이 또 나가게 되고 또 뭐 변호사 보수도 또 들어야지 뭐 송달료 들어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회생 절차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경우는 이 결련 파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빨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